자, 지문으로 이해하기 2번 자기력과 관련된 지문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에 N극 S극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자석은 자기장을 만들어서 같은 극끼리 밀어내고 끌어당기는 거 알고 있죠, 이거. 자, 자기장의 근원, 아마도 글의 목표가 아닐까. 어떤 주제, 제재라고 할까요? 이 글은 자기장의 근원을 좀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석을 자르고 잘라서 원자까지 잘랐습니다. 그럼 각각의 잘린 자석도 N극과 S를 가지고 있다. 뭘 얘기야? 원자 수준까지 잘라도 N극과 S극을 갖고 있고 원자에도 자기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되게 환원론적이네요. 자, 원자도 역시 하나의 자석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원자 수준에서 우리가 좀 자기장의 원리를 이해를 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것과 관련된 게 바로 이제 전기입니다. 자기장과 전기가 밀접한 연관이 있나 봐요. 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고 뭡니까? 정의문 나와 있죠. 자기장은 magnetic field,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자, 그리고 자기장은 세기가 있고 방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물질 전체가 자석처럼 변하는 것을 자기화라고 한다. 그 실험해보지 않았나요? 철 같은 거를 자석을 가까이에서 계속 놓으면은 얘가 자석처럼 변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자, 자기력은 자석이 다른 자석을 밀거나 당기는 힘으로 강자성체를 당기는 힘과 반자성체를 밀어내는 힘도 자기력에 포함된다. 자, 강자성체랑 반자성체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아마 알걸요? 그리고 근데 기억상 몇 년 전, 좀 됐구나. 고1 모의고사에서 그 하이라이터라고 음식 데우는 기구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그 강자성체 반자성체 나왔던, 그러니까 이거 국어 지문에서도 출제된 적 있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자, 하여간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 방향대로 자기화되어서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도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자기장의 영향을 받으면 그 영향을 준 자석이 사라져도 자석의 성질을 유지하는 거.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가해질 때에만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돼 가지고 자기력을 작용하는 문체. 그리고 외부 자기장이 사라지는 경우에는 자성이 사라지는 물체죠. 차이점이 중요하죠.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자기화된다는 거, 사라진 후에도 유지된다는 거. 반자성체는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는 거, 그리고 사라지면은 자성이 사라진다는 거. 자, 자기력은 전류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힘으로. 중요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자기력의 근원을 알아보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중심에 나침반을 놓았을 때 나침반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방향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류하고 나침반, 즉 자성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건데, 전류가 흐르는데 나침반 놨을 때 그 N극 방향을 바로 자기력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자기장은 세기와 방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방향. 바로 이제 방향을 규정을 해주는 거죠.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거 알지 않아요? 오른손 법칙. 엄지손가락이 방향을 가리키려고 했을 때 내 손가락을 감아주는 방향이 자기력 방향이다. 그러니까 전류가 요 방향으로 흐른다면은 자기장은 요렇게 요 방향이다. 그래서 이 오른손 법칙, 막 요 힘과 관련된 거 요 법칙이랑 요 법칙이랑 하지 않나요? 이건 왼손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요 세 개짜리는 왼손이고 요건 오른손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이게 이제 전류의 방향과 자기력의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어떤, 여러분 이거 통합과학이나 이럴 때 다 배웠을 거예요 아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원자 모형에서 어떻게 원자가 자기력을 갖게 되느냐. 자, 처음엔 뭔 얘기 해주느냐? 구조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조. 자, 지금 보면은 이게 전체가 원자인데요. 요게 이제 원자 핵이죠.
자, 그 다음에 전자는 원운동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네요. 그리고 각각의 궤도에서 정해진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궤도가 사실은 여러 가지인데 여기는 하나만 그렸지만 이렇게 궤도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자, 이 원자 모형에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을 적용해 보면 전자가 이동할 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요거는 배경 지식입니다. 진짜 거의. 그리고 반대 방향인 거 알죠?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하고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 방향인 것도 알고 있죠? 자, 하여간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핵을 중심으로 공전할 때 전류가 흐른다고 볼 수 있다. 자, 거의 3단노법이거든요. 전자가 이동하면 전류가 흐른다. 그치? 그런데 이 원자에서 이 전자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공전을 한다. 그 말은 이동한다는 거죠. 따라서 공전하면은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 공전하고 있으므로 전류가 계속 흐릅니다. 그리고 자기력이 발생하죠.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원자핵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가 지금 시계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전자의 공전으로 인해서 자기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면은 자기장의 방향이 왜 이제 이쪽으로 가느냐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전자가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럼 전류는 어디로 흘러?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리고 오른손 이렇게 해보세요. 가리켜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위를 향하죠. 오른손 이쪽이니까 이렇게 위를 향하지. 그치? 그리고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들면 전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니까 계속해서 손끝은 위를 가리킬 수밖에 없죠.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자기장은 위를 향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과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는 거 알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손으로서 위로 올라간다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전자는 자전하지 않지만 자전하는 것 같은 어떤 스핀이라는 특성이 있대요. 전자는 스핀으로 인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사실 설명을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글을 너무 못 썼어. 자,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거는요, 자기장이 발생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원자 수준에서 살펴본 자기장의 생성 이유입니다. 자, 원자 수준에서는 무엇 때문에? 전자의 공전 때문이죠. 공전. 전자가 빙글빙글 원자핵을 돈다는 것 때문에 원자 수준에서 자기장이 발생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요, 이거는 전자의 수준에서 살펴본 건데, 전자의 수준에서는 전자의 자전 때문, 근데 이 자전이 사실은 실제로는 안 하지만 스핀 때문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것 때문에도 자기장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일단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게 이것도 회전이라고 쓰고 이것도 회전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이러면 읽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회전은 공전 얘기하는 거예요. 주위를 도는 거,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이렇게 도는 거.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회전은 지금 이제 스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자가 이렇게 스핀하는 거, 이렇게 지가 스핀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회전이라고 써 있지만 양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양자역학의 등장은 전자의 스핀 때문에 자기장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했다. 그러니까 전자의 공전 때문에 말고도 또 전자의 스핀 때문에 발생하는 자기력이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양자역학의 등장 왜 이렇게 삐뚤어질까? 자, 가령 두 개의 원자가 있다고 할 때 원자 두 개가 점점 가까워지거나 원자와 원자 사이의 간격에 비해서 공전 궤도의 반지름이 크면 점점 공전 궤도가 겹치게 된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원자핵 있고 전자 있고 원자핵 있고 전자 있고, 자, 요 거리에 비해서 요 반지름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겹치지 않죠. 그런데 요 간격에 비해서 회전하는 반지름이 크게 된다면, 잘못 그렸네. 크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겹치게 되겠죠. 공전 궤도가. 자, 이렇게 겹칠 때
전자의 배치가 영향을 받으면서 스핀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전자 수준이라기보다는 전자 수준이기도 하지만 또 원자 수준이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원자의 공전궤도라는 개념이 지금 있으니까. 오케이? 자, 이때 배치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따른다. 중요해 보입니다. 자, 베타 원리라는 것은요, 하나의 궤도에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전자 개수가 2개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의 공전 궤도에 최대 2개의 전자가 있을 수가 있고 스핀이 반대여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공전 궤도에 2개의 전자가 있다면 이 친구들의 스핀은 반대 방향이어야 한다. 자, 그리고 이 스핀이라는 게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이 있습니다. 자, 그림 2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회전하는 전자의 스핀 상태와 이때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나타낸 거래요. 자, 전자의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일 때는 반시계 방향과 반대다. 그럼 그림을 볼 수 있네요. 자, 지금 얘가 지금 반시계 상태죠. 자, 전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스핀하면은 자기장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치? 자, 그리고 만약에 전자가 시계 방향으로 스핀한다면 자기장 방향은 위쪽이 된다. 알겠어요? 자, 주의해야 됩니다. 전자가 원자를 시계 방향으로 공전할 때는 자기장 방향 위쪽, 전자가 지 혼자서 스핀할 때, 시계 방향으로 스핀할 때는 그 전자의 자기장 방향이 위쪽. 오케이? 차이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이를 통해 각각 하나씩의 전자말을 가진 두 원자가 있고 공전궤도가 겹친다고 가정할 때 스핀이 같은 상태라면 가장 안쪽 궤도를 돌고 있는 각각의 전자 중에서 하나가 외곽에 위치하게 되고 자기력이 강해진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요, 이거 사실 뒤에 나오는 문제 상황인 것 같네. 제가 아까 그 문제를 좀 살펴봤었는데, 자, 하여간 두 원자가 겹칠 때, 오케이? 두 원자가 그 공전궤도가 겹칠 때 두 전자의 스핀이 같은 상태라면 서로 다른 궤도에 위치하게 되면서 자기력이 합쳐져 가지고 강해지는 겁니다. 알겠어? 그리고 강해지는 이유도 알겠죠? 같은 상태면 방향이 같으니까 합쳐져 가지고 강해지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전자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파울리의 베타 원리 때문이죠.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뭐였어? 하나의 궤도에 허용할 수 있는 이 전자가 2개이며 그 전자의 스핀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대, 즉 베타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겹칠 때 가장 안쪽 궤도, 같은 그 위치의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 중에서 2개가 같은 스핀의 상태라면은 겹쳤을 때 같은 궤도를 돌 수가 없지, 베타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가 다른 곳에 간다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다른 곳에 가서 스핀이 같은 방향으로 돌게 되니까 둘 다 시계 방향으로 돈다면 둘 다 자기장 방향이 위를 향하게 되는 거니까 자기력이 강해지겠죠. 자, 이와 달리 반대 방향이면 그냥 안쪽 궤도를 돌겠죠. 왜냐하면 베타 원리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기력은 상쇄돼서. 그러면 만약에 지금 같은 뭐 겹쳐가지고 같은 궤도를 2개의 전자가 돌고 있는데, 요게 이제 만약에 스핀이 시계 방향이야. 그러면은 자기장 방향은 위죠. 근데 만약에 얘가 반시계 방향이야. 그럼 자기장 방향은 아래죠. 그럼 요거랑 어쨌든 힘 자체는 같고 방향만 다를 거니까 상쇄돼가지고 자기장이 안 나타난다는 거지. 결국에는 물질은 그 스핀이 어떻게 정렬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성의 성질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강자성체, 아까 뭐였죠? 강자성체가 자기장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같은 방향이 되며 제거해도 자성이 유지되는 물질이 강자성체였잖아요. 강자성체의 자석을 가까이 놓으면 강자성체 안에 있는 전자들의 자기장 방향이 같은 방향이 되도록 정렬되면서 자기력을 갖게 되죠. 다 같은 방향이 되도록 정렬이 되면 당연히 자기력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석 방향으로 끌려갑니다. 오케이? 자, 자기력을 가지는 물체와 그렇지 않는 물체는 이와 같이 전자의 스핀으로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 한마디로 자기력을 가지는 물체라는 건 뭐예요? 스핀의 정렬이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
자기력을 갖지 않는 물체는 뭐예요? 스핀의 정렬이 반대 방향으로 돼 있어서 서로의 자기력을 상쇄하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자, 뭐 여러분들이 그 과학 시간에 배운 배경 지식이 많이 동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과학 공부한 지 뭐 지금 엄청 10년 뭐 졸업 거의 뭐 고1 때 하고 안 한 것 같은데 뭐 그때까지 배운 배경 지식으로도 충분히 좀 기억이 나는 좀 중요한 과학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전자의 이동에 의해 자기장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리고 계속 잘라도 N극과 S극은 분리되지 않고 계속해서 자성이 있습니다. 자, 반자성체에 가했다가 제거하면 아이고 이거 그냥 정의에 의해서 아니잖아. 제거했을 때 자기장이 생기는 건 뭐였습니까? 반자성체가 아니라 강자성체였죠. 자, 지금 보니까 겹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전자의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방향이었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공전 궤도가 겹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요 원자액 있죠. 요 원자액 이 데리고 있는 전자가 요거네요. 그리고 얘는 스핀이 지금 시계 방향이고 자기력이 위를 향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안쪽 궤도를 들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요쪽 원자가 데리고 있는 전자가 이 친구고 얘도 똑같은 궤도, 똑같은 위치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 궤도를 돌고 있네요. 얘도 시계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위를 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겹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해서 자, 요쪽 궤도, 같은 궤도를 도는 두 원자가 같은 방향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가, 나는 그냥 편의상 요거라고 할게요. 요거가 이제 외곽으로 위치가 바뀌게 되고 얘는 여전히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이렇게 향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요것과 요것이 합쳐져 가지고 자성이 강해지는 거겠죠. 1번 맞네. 그치? 자, 두 전자는 K 궤도가 아니라 하나는 L, 하나는 K에서 공전을 하게 되는 것이겠고요. 자, 겹치기 전에 두 원장은 자기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아니죠. 겹치기 이전에도 전자 자체의 스핀으로 인해서 요 자기장이 발생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각각의 전자에서 발생한 자기력의 세계는 같아야 되겠죠. 아니, 같으니까 방향이 반대면 상쇄돼서 제로가 되겠지. 자, 5번 거리를 2로 나눈 것보다 반지름값이 작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자, 두 원자력의 거리를 2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K 궤도의 반지름이 작다는 거는 요 상황이라는 건데 그럼 겹치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적어도 이것보다는 커야 겹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이러면 겹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보기의 원자의 상태에서 N극의 방향을 N극이라는 건 자기장이 작용하는 방향이잖아요. 좀 위쪽 작용하고 있죠. 따라서 N극, 즉 자기장의 방향은 A 방향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해설 마치겠습니다.